본격적인 학술 그 세션이 되었습니다. 학술 세션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1세션에 저는 1세션 그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이라는 주제로 5편의 논문이 지금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표 예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지금 논문을 발표하시는 분들은 비디오와 오디오를 동시에 좀 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지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의 김익태 선생님, 김익태 선생님 오셨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교원대학의 김혜원 교수님. 네, 참석했습니다. 교원대 김혜원 교수님 아까 그 접속하신 것 같은데 얼굴 네. 보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숨어 계셨어요? 예, 김혜원 교수님 여전히 우리 학회에 좀 그 대단히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혜원 교수님 오셨고요. 우리 노준익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노준익 교수님 세 번째 논문 발표를 하시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양대학의 박지훈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예, 박지훈 교수님. 그 다음 한양대학교의 우리 김기현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기현입니다. 예, 김기현 선생님. 예. 이렇게 5분이 이 논문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세션에 할당된 시간이 85분인데 지금 벌써 5분이 지났습니다. 80분이 되었습니다. 80분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거 그 진행자로서 해야 될 일은 시간을 철저히 맞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토론자 한 분께는 질문 한 토론에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고요.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고 발표자께는 8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8분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8분 이내로 하시고 참여자들 우리 흔히 오프라인 플로우라고 하는 분들에게 한 10분 정도 시간을 할당해 두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토론자 이외에 한 2분 정도의 질문을 스텝을 통해서 사전에 받아서 그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발표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물론이고 연습을 하신 분들은 시간을 대단히 잘 맞추실 텐데 우리 김익태 선생님. 네. 예, 김익태 선생님 그 먼저 발표해 주시고요. 토론은 이란 교수님께서 김익태 선생님 발표 끝나면 이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익태 선생님께서는 지금 1시 56분인데요. 8분이니까 2시 3분 전까지 발표를 마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익태 선생님 바로 발표해 주십시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가치 지표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하고 평가 지표의 활용과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 김익태입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의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의 방법, 실증 분석, 그리고 결론 및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론적 배경은 지표와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가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방법은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IPA 설문조사와 정성적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김 교수님, 화면 공유를 좀 해야 되겠는데 발표 자료. 네. 잘 안 되면 스태프들이 좀 그 자료를 올려주세요. 예, 김 교수님 발표해 주시고요. 예. 네. 예. 실시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자, 연구의 목적을 들어가서요.
그래서 현재 사회적 기업의 가치 측정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지표는 기업의 입장보다는 현재 개발자의 입장에 좀 치중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적합성을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제안함을 목적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개선 요인 발굴과 방안을 도출함은 지표의 정교화와 김 선생님, 그 김익태 선생님 그 발표 자료를 제가 직접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선 요인을 발굴하고 도출함은 지표의 정교화와 객관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사회목적 실현과 사회적 기업 인식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지표의 활용과 사회적 기업의 배경을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사회적 기업의 배경과 사회적 가치 지표의 기존 연구 탐색 등을 통해 연구의 가치를 제안하고자 사회적 기업의 배경과 사회적 가치 지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 지표를 알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배경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업체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과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의 역할을 수행하는 도구가 사회적 가치 지표입니다. 사회적 가치 지표는 사회적 기업의 평가 이유, 운영 방향, 향후 사회 목적 실현에 대한 고민 등을 제안하는 가이드 역할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1년부터 15년까지 외부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요. 16년도에 TF팀을 운영하였고 이후에 17년도에 사회적 가치 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18년도부터 민간 영역에 본격적으로 활용되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된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평가의 대상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현장의 상황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요. 구체적 객관 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현장 의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는 활용 지표의 현장 적합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방법은 혼합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최적의 연구 방법 중에 하나로서 설문과 인터뷰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실제로 참여한 사람들은요, 실제 사회적 가치 지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대표 또는 조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실증 분석을 보시면 IPA 결과 중요도 만족도 순위는 전반적으로 사회가치 영역에 대해서 높게 발생하였고요. 개선을 요청하는 부분들은 경제적 성과 영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인터뷰 경우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분석된 내용을 종합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적 가치 지표가 조사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평가 대상인 현장의 의견이 좀 미흡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실제로 투여되는 시간과 노력 대비 방향성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함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평가를 통한 경쟁 체제가 구축된 만큼 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요청하였고요. 조사원의 판단에 따라서 점수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회적 가치 지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과 같이 행정자료의 간소화 또는 최소화를 요청하였습니다. 넷째는 현재 일자리 심사와 같이 재정 지원 시 직접적으로 평가받는 항목에 대해서만 집중하겠다는 의견과 사회적 가치 지표를 통한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서 방향성을 제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도출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춰 지표의 수정이 요구되고요. 사회적 가치 지표의 지속성을 위해 측정 대상 기업의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본 연구를 통한 추가적인 제한점이나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또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전북 지역에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예비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의 내 외부 특수성을 대표하기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연구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표본을 많이 확보한 후에 다각적인 특성을 분석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 지표의 정교화 작업을 위해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추가로 진행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변화하는 특성과 측정 지표 간의 연관성, 그리고 목적 추구 방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김익태 선생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전북의 이 아주 그 예양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또 좋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걸 볼 때 전북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이란 교수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김익태 의원님 너무 발표 잘 들었고요. 좋은 연구 해주셔가지고 우선 예,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조금 더 감사합니다. 나은 연구를 위해서 몇 가지만 좀 보완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예,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네. 예. 예, 첫 번째 보면은 이 연구가 시작된 동기가 왜 출발했냐를 보면은 사실은 현장에서 이 사회적 지표가 현실성이 있느냐라는 데에서 먼저 출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나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지표가 조금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셨기 때문에 그럴 때 연구 방법은 사실은 사회적 기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지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있으시면서 사실은 본 연구에서 김 선생님들이 설문 문항을 좀 추가시켰다가 정제시키는 작업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14문항에 대해서 사실은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문항들이었지만 사실 신뢰성하고 타당성이 검증되는지 사실은 그 자료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더 좋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적 질적 연구를 하시냐고 되게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 대상자들의 내용도 하셔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질적 연구를 대상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중요한 팩터는 사회적 지표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유용성이 갖출 거냐, 현실성을 갖출 거냐, 적합성이냐, 지속성이냐를 갖출 거라는데 사실은 질적 인터뷰를 할 때는 사실 이거에 대한 인터뷰 문항이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요인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질문을 해주셨으면 조금 더 나은 연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질문한 내용을 보니까 제 느낌에는 이거는 현실성에 적합하다, 이거는 유용성에 적합하다는 식으로 언급이 되셨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적 분석에서는 오히려 IPA를 일자리형, 사회적 서비스, 지역사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유형에 따라서 IPA 분석을 따로따로 한번 보시는 게 오히려 예비 사회적 기업이냐, 사회적 기업이냐 나눠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객관성은 아마 담보하고 싶으셔가지고 조사자들까지 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조사자들에 대한 내용은 조금 생략을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학회지 논문 성격에 보면은 양은 좀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양적 질적에서 좀 팩트 있게 요약을 해주시고 얘기하는 요인별로 좀 잘 해주시면은 이게 임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은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척도 개발 연구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작업인데 그걸 또 하시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예, 추가하실 문항들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이어지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자장님 저는 여기까지 코멘트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아유 이란 교수님 그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을 시간에 맞추어서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한 1분 드릴 텐데 거기에 네.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해서 연구에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보려고 했던 점은 이제 말씀해주신 사항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근데 그 IPA 분석이나 아까 말씀해주신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부분에 있어서 미흡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걸 맞춰놓고 시작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지만 그거를 향 제안이나 실무적인 시사점으로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연구에 있어서는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사회적 목적의 유형 간 비교 분석 또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대해서는 유형을 분류해 놓고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실시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추가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기현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두 분 토론해 주신 이란 교수님 시간을 최대한 전략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다음 발표자는 우리 김혜원 교수님. 예, 김혜원 교수님. 예,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김혜원 교수님, 지금부터 8분까지입니다. 2시 16분까지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료를 공유하고 발표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할 내용은 사회적 기업 고용 성과의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 제기를 하면 기존의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그 연구가 주로 지원 사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고용 유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이제 주로 분석을 했고, 이 분석에 기초해서 어떤 특성의 기업에 인건비 지원을 집중할 때 전체적으로 더 나은 고용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이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가 몇 가지 있는데 이걸 이제 보면, 첫 번째는 지원 종료된 기업에 한정하여 분석을 했는데 전체 기업 자료를 활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용 유지라고 하는 것을 같은 기업 내에 지속적으로 취업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분석을 했는데,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것도 이 일종의 하나의 취업 성과로 볼 수 있다. 꼭 그 기업에서만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 유지 말고도 고용 성과에는 뭐 임금 성과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사회적 기업을 나오고 난 다음에 재취업을 함에 있어서 소요 기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용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고용 성과를 측정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 비영리 여부나 인증 유형이라고 하는 좀 굉장히 공식적인 특성을 설명 변수로 활용을 했는데, 그 실질적인 변수들도 포함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확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고용 성과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의 특성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영리성, 그 다음에 뭐 인증 유형과 같은 기존의 연구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이 얼마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그냥 인증 유형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인 그 사회적 미션을 변수로 만들었고요. 또 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상의 차이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연구 문제는 재직 근로자 임금 수준에 이런 사회적 기업 특성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두 번째는 이 고용 유지와 노동이동 결정에 이 사회적 기업 특성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또 실직 후에 재취업에 걸리는 실직 기간에 이 사회적 기업 특성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 고용 성과에 사회적 기업 특성들이 영향을 주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자료는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자료인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 제출된 유급 근로자 명부 원자료입니다. 이 원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연구가 2년 전에 사회적 기업 연구에 발표된 적이 있는데요. 이 자료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DB를 연결시켜서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시켜보면 기존의 유급 근로자 명부 자료로는 고용 유지, 그 기업에 취업을 계속하고 있는지만 볼 수 있는데 이력 DB를 연결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기업으로 이직해서 또 취업을 하는 경우를 추적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력 DB를 연결시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업 수준의 자료로 이 사업보고서 기업 DB랑 그리고 2017년에 있었던 실태조사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용해서 변수들을 좀 더 풍부하게 구성했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미션을 추구하는지에서 실태조사에서 11가지 사명에 응답하도록 했는데 제 연구는 주로 고용성과고 고용성과 측면에서 노동통합을 지향하는 사명기업의 성과를 주로 보려고 했기 때문에 노동통합 사명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실태조사에서 또한 노동통합 지원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관리하는지 아니면 이 근로자가 직무 능력의 기회를 잠시 이 기업에서 얻고 더 나은 일자리를 다른 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이런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라고 하는 2가지 지원 방식, 그리고 3번째는 아무런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노동통합의 지원 방식을 구분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시켰고요. 마지막으로 사업보고서 DB에 이 사회 구성원 중에서 근로자 이사가 얼마나 있는지라고 하는 변수를 구성을 해서 이 노동통합의 이해관계를 갖는 근로자들이 의사결정에 얼마나 참여하는지가 고용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방법. 김영 교수님, 예. 김영 교수님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 한 3분 이내에 3분 내로 결론을 내리십시오. 예. 그래서 임금함수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고용유지와 타기업 이동까지를 포함한 다학 로직 분석을 했고, 그리고 재취업에 걸린 시간은 쿡스 비례 해저드 모형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임금함수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이 노동통합의 사명을 갖는 기업들은 임금이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 취약계층을 많이 고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중에 뒤에 볼 고용 유지 효과와 연결되어서 해석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련을 제고하는 전략이 이 임금 상승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근로자 이사 비중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것보다 30% 내외에서 임금 수준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학 로직 추정 분석에서는 노동 통합 사명이 확실히 고용 유지 효과를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구직 지원, 재취업과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고요. 그런데 이 고용 타 직장으로 이동하는 데는 또 오히려 노동 통합 사명이 또 타 직장 이동을 좀 더 촉진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명이 확실히 사명다운 결과를 낳고 있고 그 사명을 실현하는 전략들도 각각 다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재취업 해저드 분석에서는 이 인건비 지원 대상들이 좀 재취업에 어려움이 있고 구직 지원 전략이 재취업 지원 기간을 실직 기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임금이 노동통합 사명을 가진 기업이 낮게 나왔는데 이것은 확보된 자원을 임금 상승에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고용 유지에 투입할 것인지에 있어서 이 노동통합 기업들이 고용 유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임금 부분에서 보다 고용 유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김영현 교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못 들여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 두 번째 논문 토론은 국민대학의 이유진 교수님이 해주시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네트워크 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접속이 지금 잘 원활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백석대학 김충관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토론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유정 교수님이 접속되면 다시 또 말씀을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충관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의 김춘광입니다. 김현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좀 다음 논문 토론 맡아가지고요. 편안하게 앉아있다가 좌장님께서 갑자기 담당자 안 계시니까 토론하라고 하명을 주셔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에서 그 고용 성과의 결정 요인이라는 연구 주제 자체가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닌데 연구자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연구를 잘 수행하셨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이제 인건비 지원 사업은 사실은 그 사회적 기업 지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주요 대상이 될 텐데 그 이후에 이제 이직하는 그런 기업들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저는 인상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던 임금 상승과 고용 유지 측면에서 지원 대상에서 이제 기간이 지난 기업들이 임금 상승보다는 고용 유지 쪽에 더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이 사회적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사회적 기업들이 어떤 지원 제도가 끝났을 때에도 앞에서 그러니까 지원을 받고 있을 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운영 방식을 똑같이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아직까지 한국의 현실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김현 교수님 말고 앞에서 첫 번째 발표했던 논문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지원 사업이 끝나면 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들도 좀 바뀌고 어떤 기업의 사명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어떤 분석의 결과에서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잘 체계화되어 있고 굉장히 그 구조화된 논문으로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1분 전에 위임받은 저로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김 교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김혜영 교수님께 저희들이 지금 아까 그 이우진 교수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우리 지금 들어와 계시는 이란 교수님이나 우리 뭐 박지훈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김혜영 교수님 논문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예,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란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예, 항상 논문을 보다 보면 하드 데이터 쓰는 논문들의 특징을 보면 본인의 연구 모형을 먼저 갖고 가는 건지 아니면은 자료에 맞춰서 갖고 가는 건지가 상당히 저도 연구자로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도 김영 교수님하고 예전에 토론하다 보면 항상 이쪽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하는데 사실은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하드 데이터를 갖고 오시지만 사실은 지금 봐도 자료의 데이터는 동일 원천에서 온 건지 아니면은 약간 자료가 섞여 있는 느낌도 사실은 받았걸랑요, 교수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조금 하드 데이터를 썼었을 때는 우선은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해주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설문 데이터들이 내가 지표를 얻는 걸 썼는지 그것들을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연구 결과를 보여주시는 게 사실은 가독성도 높고 그 논문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트렌드 중에 하나가 하드 데이터를 썼으면은 그 하드 데이터를 부록에 첨가시키도록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데 그 뭐 김혜영 교수님 원체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하고 저는 그거만 조금 더 보완을 해주시면
가독성도 높고 좋은 논문이 되실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현 교수님, 김현 교수님 한 1분에 걸쳐서 두 분 뭐 말씀에 대해서 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본문에서 좀 길게 했어서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우리 김충광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변하는 모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기서 분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 이제 전체적으로는 노동통합 사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다른 행동을 지원 전이든 지원 후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했었고요. 이전 논문에서 이제 지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좀 더 집중적으로 했는데 새로운 변수들을 좀 집어넣기 때문에 김충광 교수님 지적한 그 포인트도 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원 이후의 행동의 변화가 이 노동통합 기업에서 나타나는지 또는 거기서 좀 덜 나타나는지 아까 말씀하신 좀 미션 표류와 같은 행태가 사명이 확실한 기업들이 좀 더 덜 나타나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지는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좀 더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현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 교수님은 우리 사회적 기업 학회의 보물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연구자들 중에서 월드 클래스 스칼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참 대단히 또 이렇게 늘 이렇게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산업인력공단의 노준익 교수님. 노준익 교수님. 산업인력공단의 노준익 교수님 이 음소거 되어 있는데 노 교수님 뭡니까 제 말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예, 노 교수님 발표해 주세요. 지금 2시 25분인데 8분에서 33분까지 발표해 주십시오. 네. 노 교수님 발표 시작하십시오. 예, 예. 화면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나요? 예, 예. 네. 예. 사회적 기업 종사원의 회복 탄력성, 직무 소진, 고객 지향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발표할 노준익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신 저자는 허진 박사, 공동 저자는 수철 송국민입니다. 본 논문은 2020년 사회적 기업 학회 연구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인 과제로서 이 자리를 빌어 박지원 학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결론입니다. 연구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경제 공동체이며 고객 만족, 이익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고 중요한 핵심 자산은 종사자이며 종사자들은 조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 종사원의 고객 지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의 동시 추구는 종사자의 직무 소진을 증대시킴으로써 사회적 기업 종사자의 회복 탄력성, 직무 소진, 고객 지향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경제 취약계층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제한,
생산, 판매,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개인의 능력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무 소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 소진은 사람들과 접촉이 지속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특수한 형태이며 직업들로는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 감정노동의 강도가 강한 경우 더욱 심화됩니다. 고객 지향성은 기업의 경영관리 전 과정에서 고객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2012년도 백유성이 발표하였습니다. 연구 모형 및 가설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 1.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종사자의 고객 지향성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종사자의 직무 소진은 낮아질 것이다. 가설 3. 직무 소진이 증대할수록 종사자의 고객 지향성은 낮아질 것이다.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수집은 20일간 사회적 기업 종사원에게 190부를 배포하여 15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습니다. 표본 특성은 남자 74%, 광역시 소재가 61%, 서비스 사업 업종이 55%입니다. 분석 방법은 SPSS, 에이모스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실증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 변수의 신뢰도 검증 결과 신뢰도 검증 방법 중 내적 일관성 검증에서 크롬바 알파 값은 대체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주성분 요인 분석을 이용한 직각회전 방식을 적용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19항목 중 3개 항목을 제외한 16개 항목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이겐밸류가 1보다 큰 3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누적 분산 설명률은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은 피어슨 상관계수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는데 회복 탄력성과 고객 지향성은 정의 상관관계이고 직무 소진과 회복 탄력성, 고객 지향성은 부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개념 신뢰도 값은 0.7 이상이고 평균 분산 추출값은 0.5 이상으로 밝혀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설 검증 결과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모형의 적합도와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가설 1과 가설 3은 유의 확률 값이 유의 수준 이하로 채택되었습니다. 가설 2는 유의 확률 값이 유의 수준 이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연결과 요약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결론은 가설 1은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종사자의 고객 지향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채택되었고 회복 탄력성이 높아질수록 종사자의 직무 소진은 낮아질 것이라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직무 소진이 증대할수록 종사자의 고객 지향성은 낮아질 것이라는 채택이 되었습니다.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면 고객 지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개인은 긍정적이고 스트레스에도 강해 고객 지향성도 높아 조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복 탄력성과 직무 소진 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는 없습니다. 차후 직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박상원의 2019년도 논문의 개인적 변수를 참조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직무 소진이 증대하면
고객 지향성이 낮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는 사회적 기업 구성원들이 직무 소진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사회적 기업 종사원의 회복 탄력성, 직무 소진, 고객 지향성 간의 구조적 관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조언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 교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주셨는데 우리 김종환 교수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김종환 교수님 지금 뭐 오디오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들리십니까? 예,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백석대학교 김춘광 교수입니다. 이제 원래 제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준희 교수님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연구 발표 잘 들었고요. 사회적 기업 종사원을 대상으로 회복 탄력성과 직무 소진 그리고 고객 지향성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 연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학회 연구 지원 사업에 선발돼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고에도 그 상태로 지금 진행 중인 초고라고 써 주셔서요. 향후에 이제 학회지의 투고를 전제로 어떤 부분들이 좀 보완되면 이 연구가 좀 더 좋은 논문으로 완성될 수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저는 논문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연구를 한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돼야 될 텐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몇 개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회적 기업 종사원을 대상으로 회복 탄력성과 직무 소진과 고객 지향성을 조사한 이 연구 변수의 설정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기업이 지속 가능하거나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의 회복 탄력성이 강하면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네들이 직무 소진이 좀 덜 되는 게 좋을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네들이 고객 지향성을 높이 가지게 되면 사회적 기업의 지속이나 성장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초보 단계이고 처음 문서를 작성하는 단계여서겠지만 서론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드러내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종사원의 회복 탄력성이 확보되는 것, 그다음에 종사원의 직무 소진 수준이 낮아지는 것,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종사원의 고객 지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가 강조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선행 연구가 제시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본 틀이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야 회복 탄력성과 직무 소진과 고객 지향성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로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앞에 사회적 기업 종사원에라는 전제를 달았는데 뒷부분의 내용만 이렇게 분석이 돼서 결과만 보여주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이 결과가 이렇다, 그래서 so what? 이라는 질문을 남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의 의미와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세 개의 연구 변수로 인한 연구 모형과 사회적 기업의 성장이나 지속 가능성의 연결을 좀 잘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첫 페이지 서론에서 제시하는 관련 연구가 없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이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결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론적 배경에서 사회적 기업 종사원에 관한 얘기를 짤막하게 하고 이제 각 변수들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넘어갔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틀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 종사원 또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일반 기업의 종사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종사원의 이 어떤 회복 탄력성과 직무 소진과 고객 지향성이 이 기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 좀 제시하면서 이론적인 논의를 하나 정도, 한 패러그래프 정도 좀 제시를 해주시면 논리적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그 4페이지에 그 텍스트 주신 4페이지에 고객 지향성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중간에 특히 비영리 조직의 고객 지향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보면
하고 나오는 한 3-4줄 정도가 있거든요. 의사와 간호사의 고객 지향성이 고객 서비스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경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조직, 병원 조직에서 비영리 조직에서 고객 지향성이 서비스 만족을 통해서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논리가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도 사회적 기업 종사자의 고객 지향성과 그게 서비스 만족 경영 성과로 이어진다라는 논리가 제시되어야 이 논문의 의미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보완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실증 연구 부분에서도 그 지금 연구 모형하고 가설을 그냥 딱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변수들 간의 관계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그 가설 설정을 위한 논의가 좀 추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하고 바로 가설만 제시한 것은 아마 지금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후에 작업을 하시면서 좀 수정 보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 제가 그 결과에 대한 거 하나 하고 결론에 대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과에 보면은 이제 대체로 그 적합도 지수가 적합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조금 엄격하게 수치를 보면 미달이 됩니다. GFI라든지 AGFI 같은 숫자들은 좀 미달이 되는데 이 수치가 미달이 되는 거는 한 2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지금 현재 데이터 숫자가 샘플 숫자가 좀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샘플 수의 부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시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면은 데이터 수를 좀 더 늘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 확인적 요인 분석에 보시면은 기준치는 넘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치가 조금 낮은 변수들이 분석에 들어가 있어요. 가령 회복 탄력성 4번이라든지 직무 소진 5번 같은 변수들은 다른 변수에 비해서 수치가 조금 낮은데 한번 이런 것들을 빼고 다시 분석을 해보시면 적합도 지수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실제 이제 투고하실 때는 10페이지에 우리 아까 PPT에도 보여주셨지만 그 에이모스 상에 분석하는 그림 전체 다 있는 그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외하시고 연구 변수만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 지금 연구 모형은 사실은 매개 모형 형태인데 매개 모형이 성립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할 건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직무 소진이 회복 탄력성과 고객 지향성 사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논리가 좀 성립이 되면 좀 더 논리적인 보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저도 마음이 급해서 말이 좀 빨라졌는데요. 제 토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논문으로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논문으로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논문을 아주 철저히 읽어오셔서 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노준익 교수님, 네. 노준익 교수님 뭐 하실 말씀 뭐 30초 동안 하십시오. 예. 김충강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내용, 그다음에 이론적 배경이라든가 가설 설정에 대한 거, 그다음에 결론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연구 변수에 대한 추가하는 거, 그런 거는 교수님 말씀을 갖다가 다시 한번 되새겨서 고안해서 연구를 갖다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웨비나라고 지금 줌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웨비나를 해보니까 이 오프라인 그에서 하는 학술 대회보다 훨씬 알차게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자나 또 아니면 발표자, 토론자께서도 이 더 집중하지 않으면 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온라인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션에서 논문 2편 남았는데요. 지금 한양대학 박지훈 교수님 그 예. 논문 발표를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교수님 그 49분까지 해주십시오. 네. 네. 먼저 자료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보이시나요? 예.
예.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자료 전체 화면인데 잘 보이시나요? 잘 네,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예.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맡은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의 박지훈 교수입니다. 이제 본 연구는 혼합 조직으로서의 잠시만 이게 화면이 가려서요. 네, 죄송합니다. 네, 본 연구는 혼합 조직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추구 특성에 관한 연구고요. 이제 포스텍의 서리빈 교수님과 함께 진행한 연구입니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하겠는데요.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조직 이론에 좀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특히 이제 경영관리 분야의 조직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이제 혼합 조직, 하이브리드 오르게니제이션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를 좀 진행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조직 혼합성에 대해서 가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가정하는 바 자체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한번 정말 그런가? 이 사회적 기업이 하이브리드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럼 정말 영리 기업과 이른바 비영리 조직의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갖는가에 대한 궁금증에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더 필요하다라고 특히 혼합 조직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실제 외국 학회를 가보면은 아시아 국가에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뭐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라든지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해외 학회 가면 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한국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게 또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혼합 조직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러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일반 영리 기업과 이 비영리 조직과의 중간 정도의 어떤 특성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뭐 정의에 대한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교수님들께서도 다 발표를 해주셨어요. 좀 넘어가고요. 뭐 관심이 있다는 것도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예. 그 다름이 아니고 지금 예.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어가지고요. 잠시만요. 예. 지금 보이시나요? 이제 보입니다. 예. 예. 제가 전체 화면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보이시는 거죠? 잘 보입니다. 그럼 제가 이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혼합 조직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 이론 학자들이 특히 이 조직 혼합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 하이브리드 조직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희진, 장용석, 그다음 황정윤, 장용석, 그다음 정선희, 조상미 여러 연구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에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원적으로 진짜 이 듀얼 미션을 추구하는 특성이 사회적 기업이 영리 기업과 비영리 조직의 중간 정도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오리엔테이션, 지향성과 조직 운영, 오퍼레이션 차원에서 정말 이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실증 연구로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말씀드렸던 지향성 관련해서 정말 이 사회적 기업, 영리 기업, 비영리 조직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강도가 사회적 기업에서 중간 정도 형태, 즉 이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해서 추구한다고 기본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합해서 추구하는 지향성이 다른 영리 기업이나 비영리 조직보다는 강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좀 가설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혼합 조직으로서의 어떤 특징, 이른바 인스티튜셔널 로직이라고 하죠. 제도적 논리로서 봤을 때 비즈니스와 채러티의 결합을 핵심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설을 세웠고요. 두 번째는 실제 활동, 오퍼레이션에 있어서도 이 사회적 기업, 영리 기업, 비영리 조직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균형적으로 추구하려는 그런 활동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추구하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기존 연구를 보면 사회적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엔 이 사회적 사명과 상업적 성과를 동시에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얼마나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기존 조직 이론에서 이제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하죠. 서로 상충되지만 연결되어서 동시에 존재하는 걸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설의 어떤 이 인셉션al 로직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한쪽으로 좀 치우치게 되면 이른바 미션 드리프트라고 하죠. 사명 이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영리 기업이나 비영리 조직은 하나의 주된 가치를 추구한 조직 형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직 형태에서 차이가 있고, 특히 사회적 기업에서 이중 가치를 균형적으로 추구하려는 조직 운영 활동의 강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 좀 오태가 있는데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이제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사회적 가치 서베이 자료를 활용을 했고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 서베이라는 걸 통해서 영리 기업, 비영리 조직,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한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통되는 측정 지표들이 있어서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향성과 조직 운영을 이렇게 측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척도로 진행을 했는데, 한 가지는 이 이중가치 실현 정도를 보시면 이제 한쪽의 수익 창출이고 한쪽의 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중간 5에 가까울수록 균형되게 조직 운영을 한다라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룹 간의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복잡한 통계 분석이 필요 없고요. 아노바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이중가치 통합 추구 지향 오리엔테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보시면은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재밌게도 사회적 기업보다는 영리 기업보다는 비영리 조직이 더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지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설 1은 유의미한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 가장 추구적 지향성의 강도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고요. 실제 차이를 좀 비교해 봐도 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설 2는 이제 실제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뭐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사회적 기업이 가장 5에 가까운 값이 나왔죠. 그래서 가설 1과 2가 모두 지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좀 시간이 벌써 30초밖에 남지 않아서 좀 뒤에 바로 그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설이 지지가 됐지만 특히 이제 가설 1-2, 즉 이 세 가지 조직 중에 사회적 기업이 이중가치 통합 추구 지향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거다라는 것은 이제 지지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통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른바 이제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어떤 특성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의 좀 질적 연구를 통해서 좀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조직 이론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혼합 조직에 대한 기여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으로 가정하고 있었던 정말 사회적 기업이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의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실증 검증을 했다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반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한계점 있는 것들은 추후에 이제 질적 연구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좀 보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 좀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지원 교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란 위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박 교수님 논문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이제 발표 자료로 PPT로 올라가지고 이제 초안 논문이시기 때문에 좀 이제 했는데, 우선은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우선은 논문으로 가시려는 과정 중에 하나가 제일 궁금한 게 이제 혼합 조직, 하이브리드 오르가니제이션을 어떻게 데피니션을 하냐가 아마 이 논문의 관건일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갖고서 두 가지 듀얼로 추구하는 걸 우리가 하이브리드로 볼 거냐, 아니면 또 엄밀하게 보면은 소유권, 권위, 인센티브 같은 조직 관리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조직을 볼 거냐, 아니면 최근에 이제 창업 쪽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양손잡이 조직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조직 이론의 좀 추세를 보여주면서 사회적 기업 쪽에서 연구하는 조직 이론에서 하이브리드 조직은 이런 개념이다라고 데피니션을 좀 해주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오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 자료가 이제 사회적 기업 연구원 자료를 갖다 쓰시다 보니까 사실은 문항들이 영리, 비영리,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나눴지만 사실은 이 한 문항을 갖고 대표성을 갖고 갈지 요거는 좀 저 입장에서는 퀘스천이 되고요. 그 보완으로 박 교수님이 뭐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보완을 하신다니까 그거는 이제 상관이 없겠고요. 그다음에 재미난 거는 연구의 한계점에서도 보셨지만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 통합 가치 지향성은 가장 떨어지게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비영리보다 또 영리기업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그런 생각을 드는 것 같아요. 교수님 논문을 읽다 보니까 대부분 사회적 기업은 인증제도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규모 면에서 영세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에서만 퀄리티를 만들어 놓은 거지 오히려 지향성이라는 밸류 개념은 회사에서는 또 틀린 거잖아요. 요건은 맞춰놨지만 지향하는 오리엔테이션이 틀리기 때문에 아직은 사회적 기업이 못 쫓아간다라는 개념 하에 보면은 그 자료를 보셨을 때 교수님이 아마 사이즈나 아니면은 매출이 나오면은 그거하고 조금 더 요 변수들하고 연결을 시키면 아마 상당히 풍부한 연구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측정 부분에서 운영관리 측면에서 이제 봤었을 때 사회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제 노트럴에서 이제 중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조직으로 나오는 건데 그거는 조금 쿼테이션 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중립 가치를 추구한다는 게 어떤 면으로서 사회적 가치보다 더 밀접하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시면 아주 좋은 연구가 되실 것 같습니다. 되게 연구 재밌게 읽었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이란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뭐 박준 교수님 한 1분에 걸쳐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교수님 좋은 코멘트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좀 공유를 해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용들이 좀 축약이 됐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좋은 포인트들 많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혼합 조직의 정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제 풀페이퍼에는 많이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풀페이퍼 버전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이 읽으시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측정 항목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한 가지 항목으로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보강하는 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특히 그 결과 관련해서 그 지향성이 사회적 기업이 가장 낮게 나왔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했는데 저도 교수님과 굉장히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단 인증을 받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정당성을 획득을 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경제적 가치가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은 두 개를 뭐 이렇게 통합적으로 추구하지만 지향성 자체는 일단은 경제적 가치 쪽이 좀 더 강조가 된다라든지 그래서 통합적으로 추구하기보다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질적 연구를 하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주신 의견들 반영해서 좋은 논문을 한번 만들어서 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박준 교수님, 그 이란 교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87년부터 이 경영학회에 참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87년이니까 벌써 시간이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뭐 정년이 곧 가까워오는데 그 이번 웨비나처럼 이렇게 집중적이고 아주 긴장되는 그 이 세션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주 교수님들이 진지하게 또 논문을 또 철저히 읽어서 우리 이란 교수님은 올라운드 플레이어이신 것 같은데 참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이제 한 19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 쉬는 시간이 약간 15분 정도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 그 논문을 우리 김기현 교수님 발표하실 텐데 발표하기 전에 우리 학회에 지금 학술위원장이신 김충관 교수님하고 그다음 편집위원장이신 이란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부탁인가니 아까 개식 때 그 박지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션에 5편의 논문이 있습니다. 학회에 연구비 100만 원씩을 지원받기로 하고 연구한 그 논문이 4편입니다. 이 중에
우리 그 박지훈 교수님은 이 아주 좋은 그 논문입니다만 우리 공모를 하지 않으셔서 여기 해당되지는 않은데, 박지훈 교수님은 아까 회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딴 선물을, 조그만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제가 좌장의 권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4편 중에 그 이란 교수님하고 김충환 교수님이 세션 쉬는 시간에 전화를 통화를 하시던 두 분이 연락하셔서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2편을 선정해 주시면 2세션에 2편하고 1세션에 2편 해서 박지원 회장님께 보고를 드리면 박지원 회장님이 연구비 성급 50만 원을 지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그 1세션이 막바지입니다. 우리 한양대학의 김기현 선생님. 예, 김기현 선생님. 예, 준비됐습니다. 예, 김기현 선생님. 그 지금 8분 정도 해서 그 3시간 6분까지 해주시고 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발표 준비됐고 화면 잘 보이시는 거 확인되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제목과 같이 그 착한 기업 혹은 CSR을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 구직자들이 느끼는 위선에 대해서 이제 그 실무에서 조금 경험을 해보면서 이 부분 연구가 좀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진행 중이고요. 지금 경영대학 박사과정에서 이 해당 연구비를 지원받으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요 내용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특히 이제 이런 CSR 활동을 잘할수록 이제 소비자들이나 구직자들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느끼게 되는데, 이제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부정적 활동들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데, 이럴 때 그 구직자들이 느끼는 이 기업에 대한 위선으로 인해서 이 기업에 대해 이제 안 좋게 생각하고 이제 구직을 안 하는 현상들을 많이 봤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나 CSR을 잘하는 기업들에서 향후 성장하는데, 좋은 인력들을 유치하는데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우선 사회적 현상으로는 다들 잘 아시듯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일수록 이제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 CSR을 잘하는 거에 따라 구매뿐만 아니라 이제 구직에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 또 이제 CSR과 관련돼서 CSR을 잘할수록 뭐 소비자들에게 좋은 영향이 있다, 뭐 직원에게 좋은 영향이 있다, 구직자에게 좋은 영향이 있다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위선, 이제 저의 연구에 있어가지고 주요 연구 그 컨스트럭트인 perceived hypocrisy의 경우에는 이제 CSR과 동시에 부정적 이슈, CSIR이라고 이제 irresponsibility라고 에크로님을 썼는데, 이 경우에 위선을 느끼게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소비자들과 직원, 구직자들이 또 이렇게 연구를 그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요 해당 연구들이 이제 소비자나 직원들에 대한 연구들은 있었는데 구직자에 대해서는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직자의 개인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나 개인적 차원에서의 특성으로 이제 뭐 모럴 아이덴티티라든지 다른 컨스트럭트들, 그리고 이런 이제 부정적 이슈에 따라서 위선을 느끼고 부정적 영향이 갈 때 기업과 동일시 느끼는, 동일시하는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역시 소비자 연구나 직원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다뤄주고 있었습니다. 한 특정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이론적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요, 구직자들에게 있어서 prior CSR, 이 개념은 이제 얼마나 이전에 계속해서 꾸준히 CSR을 잘 해왔는가에 대한 정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당연히 구직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런 prior CSR에도 불구하고 inconsistent한 인포메이션이 있을 때 결국에 사람들이 부정적 영향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이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론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냥 이제 불일치하는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업이 속으로는 이제 좋은 기업이 아니었는데 CSR로 이런 걸 덮으려고 했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기존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perceived corporate hypocrisy라는 개념에 있어가지고 이런 정의들을 기존 연구에서 활용하였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인컨시스턴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위선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인데, 소비자들과 관련된 연구의 경우에 2018년 연구들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매 활동을 이제 하지 않는다, 이제 착한 기업에 대한 구매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있었고요. 네, 직원들에 대한 연구도 있었고, 이제 구직자 같은 경우에 이건 이제 다른 개념인데요. 구직자의 moral identity와 desire to have impact through work인데요. 이건 이제 제가 조절 변수의 개념으로 썼는데, 이제 구직자가 더 도덕적인 거를 중시하고 사회적 의미를 일에서 찾을수록 이런 효과들이 더 극복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을 참고하였습니다. 중요한 거로는 desire to create significant impact through work인데, 이건 2013년 연구에서 처음으로 제안이 됐고 그렇게 아직 많이 다루어지지는 않은 개념인데요. 이제 지금 밀레니얼 세대에서 이런 DSIW가 조금 의미를 가지지 않나 해서 이 연구의 개념으로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연구 모형인데요. 이제 이 흐름을 보시면은 prior CSR을 통해서 기업이 CSR을 많이 할수록 또 못할수록 이제 어떤 네거티브 퍼블리시티가 일어난 상황에서 그 구직자들이 위선을 느끼게 되고, 그 위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자펄스 인텐션이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가정할 때 이런 개념에서 이제 DSIW나 모럴 아이덴티피케이션과 같이 이제 개인적 특성들이 좀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론으로는 시나리오 활용한 실험을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 그 연구 결과까지는 얻지 못했고, 이런 디자인과 이제 항목들을 조금 여쭤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설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1, 2, 3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지된 위선이 그 CSR을 더 많이 했을수록 더 클 거다라고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결국에 CSR을 잘 해왔을수록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이슈에 있어가지고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구직자의 도덕적 정체성이 클수록 이 위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직자의 직업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DSIW가 클수록 위선을 더 많이 느낄 거다라고 이렇게 하면서요. 요거 제가 화살표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번째로는 이제 이런 위선을 느낄수록 구직 의도가 낮아질 것이다라고 해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 척도는 각 그 기존에 있었던 연구들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요 가설은 이제 아노바를 통해서 원웨이 아노바로 아마 대부분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는 이제 예상 결과까지 제가 나오면 좋겠다는 것들까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연구를 통해서 제가 지금 예상하고 조금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게 보통 착한 기업 CSR을 잘하고 혹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수록 이 부정적 이슈에 따라서 매력도가 떨어지고, 근데 이게 이제 위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위선이 이제 모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나 DSIR이 높은 구직자일수록, 즉 이제 요즘에 밀레니얼 세대 등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을수록 이런 기업들에게, 사회적 기업들에게 구직 요인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 매력도를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뒷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렇다고 뭐 CSR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CSR을 하는 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거나 사회적 기업임을 밝히지 않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 소비자 기존 연구들에서 보면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가지고 미리 말하지 않고 미리 프라이어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혹은 사후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조금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부정적 이슈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이노큘레이션 커뮤니케이션 스트래러지, 그러니까 예방적으로 이런, 우리가 CSR도 하지만 CSR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좀 고칠 용의가 있다라는 식으로, 너무 이게 그런 쪽으로 특정 방향으로 되는 것이 나중에 위선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비하는 기업의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연구를 통해서 해보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직 연구가 조금 미흡하고 그 실험도 진행되지 않아서 조금 많이 부족한데요. 주시는 또 이렇게
의견 따라서 앞으로 많이 보완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게 거의 이제 논문이 우리 세션은 막바지인데요. 우리 그 이란 교수님, 김충환 교수님이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논문에 대한 코멘트입니까? 예, 논문의 코멘트를. 예. 뭐 코멘트라기보다는 또 재미있는 주제를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들으면서 저는 코멘트보다는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이 착한 기업의 위선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요. 아까 처음에 발표자께서 발표하실 때 본인이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느끼는 것이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어떤 대상 기업이 있는지, 이 실제로 착한 기업처럼 보이는데 저건 위선이다라고 느껴진 어떤 기업이 있어서 그걸 보고 느끼신 건지, 그 기업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저도 예전에 모 기업에서 CSR과 관련해서 사회공헌 센터에서 그런 부정행위들이 발생돼서 그것을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했더니 그 사람을 뭐랄까요, 왕따시키고 결국에는 이제 회사에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논문과 관련해서 실제 그런 케이스들이 오픈된 게 있으면 해당 기업한테 이렇게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그런 스토리들을 앞에다가 조금 같이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면 이 논문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와 실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목에서 아직 진행 중인 논문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제목을 딱 봤을 때 인지된 위선이 구직자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는데, 구직자의 어떤 심리 상태에 미치는 건지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구직자의 어떤 신체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건지 뭘까라는 질문을 갖고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연구 모형에 보니까 직업 추구 의도랑인가요? 그래서 이런 변수 이름을 우리말로 좀 더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바꿔서, 종속 변수는 항상 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종착점이니까 구직자의 직업 취업 지원 의도라든지 직업 추구 의도라든지 어떤 번역된 기존에 이미 학술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변수명이 있다면 그 변수명을 사용해서 이 제목에다 넣어주시면은 논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제목의 색깔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어디까지나 구직자한테 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기업이 위선을 하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CSR은 표면적으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업은 진정성을 갖고 하고 있는데 구직자가 인지하기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 두 집단에 대한 데이터가 섞이면 나중에 분석 과정에서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이 두 단계,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두 가지 분류, 그 다음에 구직자에 대한 두 가지 분류를 나누어서 접근하시면 좀 어렵고 복잡하긴 하겠지만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디자인이 돼서 데이터에 접근하면 나중에는 2x2의 진정성 있는 기업과 좀 그렇지 않은 기업,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데 자기가 잘못 인지한 기업과 실제를 알아차린 구직자, 이렇게 4개의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되는지를 보여주면 제가 알기로는 한국경영학회에서 좀 상을 받아도 될 논문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사회적 기업 관련 연구에서 그렇게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인 실제 정보를 가지고 다룬 데이터가 있는 논문은 저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란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코멘트 할 때 먼저 치고 나가서 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괜히 뒤할 걸 그랬는데 막 후회가 됩니다. 우선은 김경 박사님 논문 되게 재밌습니다.
사회적 기업에서도 이런 걸 다뤄봤으면 하는 주제인데 사실은 제가 의문점은 하나가 드는 게 뭐냐면 종속 변수에서 잡 퍼슈트를 하는 건지 오히려 저는 컨슈머를 하는 게 어떨지 그런 이제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방법론상에서 요 연구 모형을 보면은 반실험 구조로 가실 것 같아요. 서베이를 하면서 실험 디자인을 할 건데 그럴 바에는 아예 실험 디자인을 해서 자극물을 먼저 어떻게 줄 거냐. 그래서 아까 김충광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을 거야. 자극물을 어떻게 주냐 해서 예를 들어주면은 그 기업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시나리오를 내가 짜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짜서 A 기업은 CSR이 강한 기업이 있고 하나는 이제 CSR의 위선이라는 기업에 시나리오를 주고 그래서 실험 디자인에서 자금을 주고 시나리오를 보고서 응답을 하는 걸 하나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랄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크린 컨슈머 행동을 하다 보면 크린 소비자들은 친환경 행동을 잘하잖아요. 근데 모랄이 조절 변수를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는 당연히 친환경 행동을 잘해. 나는 모랄이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별로 안 느껴요. 오히려. 근데 비그린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평상시에 환경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이 더 신념이 강해지면은 그린 소비자로 전환이 된다라는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요게 그런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위선이라는 개념하고 모랄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긍정으로 갈 거냐 긍정 부정으로 갈 거냐는 선행 연구 요건 3번 정도는 살펴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조절로 보겠다라는 막연히 들어간 느낌이 사실 들거나 이 연구본에서 그렇게 되면은 실험 디자인부터 이게 다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은 되게 재미난 논문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는 사실은 소비자들은 잘하던 기업이 한 번 실수했을 때는 용서를 해주잖아요. 근데 위선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야, 네가 기존에 못했던 것을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했는데 노출이 됐어. 그러면 소비자들은 아예 불매운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을 좀 보시면은 되게 재미난 논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부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 사회자의 그 권한으로서 그 플로어에 있는 참여자들 중에서 그 한두 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 카톡이나 이 메시지로 연락 온 분은 없다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션에 참여한 분들 중에서 발표자나 토론자가 아닌 분들 중에서 나는 꼭 말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을 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말씀한 분들 우리 서철 사장님 할 말이 있어요? 서철 사장님 네. 할 말이 있어요? 아니 뭐 교수님들께서 훌륭하게 발표해 주셔서 저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요. 오늘 그 훌륭한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그 한양대학이나 중앙대학으로 뭐 박사과정 옮기려는 생각하는 거 아니고? 아닙니다. 저는 그냥 경남대학교에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예, 우리 이명규 소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우리 자장이신 백의성 교수님,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반갑고요. 특히 그 김충광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코멘트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뭐 박지원 회장님, 우리 전홍기 교수님 그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뭐 정 교수님. 정준입니다. 예. 그 볼륨이 좀 커서. 저희 저 들리시나요? 예. 네.
제가 또 볼륨을 꺼놔가지고. 예, 저는 사회적 기업학회 어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부 세션에서 발표해 주신 논문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1부 세션에 나왔던 논문들이 굉장히 재밌고, 2부 세션에서도 이게 연결된 논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2부에 발표해 주시는 분들도 일부러 들으셨다면 약간 또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너무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코멘트 할 건 없습니다, 교수님. 회장님 어디 계세요? 박지원 회장님.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예, 회장님 말씀해 주시면 저도 회장님 말씀 듣고 일부 세션 마치겠습니다. 네, 흥미롭게 잘 들었고 제가 이렇게 설득했으니까 우리 한양대 박지훈 교수님 꼭 이 공모를 했으면 뭐 당연히 당첨이 돼서 이렇게 했을 텐데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박 교수님 계속 우리 사회적 기업학회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혹시 또 회원으로 가입하면 제가 바로 임원으로 위촉을 해서 내년도도 뭐 이런 공모 사업이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계속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다 같이 좋은 연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발표자, 토론자 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 예,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5분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5분, 그다음에 토론해 주신 교수님 2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지금 맨 마지막에 발표한 우리 김기현 선생님, 저도 지금 젊을 때 같으면 영어로 논문을 써서 월드 클래스에 도전해 보려고 할 텐데 지금 이미 좀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젊은 연구자들이 우리가 영어나 뭐 이런 것들이 국제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월드 클래스, 우리 학문적 수준도 이제 월드 클래스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박사과정에 있는 분들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저는 요즘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동주의 기업들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조직 행동을 연구하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니다. 뭐 파타고니아라든지 러시, 영국에서 만든 러시 같은 이런 회사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도 지속 가능 경영을 넘어서서 리제너레이션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 친구인 행복 나눔 재단에 있는 서진석 부장, 팀장급인데 그분은 글을 늘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행동주의, 그다음 가치, 그다음에 학자들 중에는 우리 교수님들 잘 아시다시피 노암 촘스키라든지 에드워드 사이더 같은 이런 분들의 균형 잡힌 그런 가치관, 그다음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이런 철학적인 이 심층적 탐구, 이런 것들이 연구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었나 하고 제 스스로를 반성하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 좋은 토론과 발표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또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웨비나를 마련한다고 백방으로 애쓰신 박재환 회장님이와 우리 학회 4대 임원진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일부 세션을 마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